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왠지 되게 오래간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책 제목은 말의 내공입니다. 신도현 그리고 윤나루 씨가 지은 책이고요. 책은 행성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겉표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동서양 고전의 화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은 제가 이제 뭐 자기계발서도 읽지만 그러니까 중간중간 인문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에 대한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말을 하는 강사로서 때로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꼭지 정도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우선은 앞부분에 책을 내며 프리페이스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이긴다. 햇빛 한 번 든 적 없는 오지의 동굴도 작은 등불 하나에 인해 환해진다. 말 한마디의 힘도 이 등불과 같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나와 타인의 오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 말 한마디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의 삶이 참여한다. 먼저 화자의 삶에 따라 말의 의미와 표현이 결정되고 그것들은 또다시 청자의 삶을 고려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 없이 말은 탄생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술이 능수능란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 성숙해져 있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여 이해하며 어떤 상황을 읽는 안목까지 갖춘 총체적인 상태를 이룬다. 그리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말 공부이다. 이 책은 당장의 화술 향상보다는 기존의 언어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문학, 특히 동서양 고전과 성현들 말에서 지혜를 구했다. 인문학은 개인의 언어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한다. 말을 다듬는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말로 세상과 타인을 슬기롭게 조정하는 법도 알려준다. 해서 제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 프리페이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 책은 총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단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실전 부분이 있긴 한데 첫 번째 단계는 수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 네 번째는 창의성, 저는 다섯 번째 경청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해서 페이지를 좀 어디로 보고 싶냐면 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99페이지 들어가면 첫 번째 타이틀이 빼앗고 싶다면 먼저 줘라. 빼앗고 싶다면 먼저 줘라. 그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우선 펼치게 하고 그에게서 빼앗으려거든 우선 주도록 하라.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 하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노자가 한 말인데요. 솔직히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란 말하기와 듣기의 어울림이다. 보통 말하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기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면접과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대화에서 꽃은 단연 듣기다. 주로 듣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을 쥐는 법이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내가 만나고픈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누구나 듣는 것보다는 말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듯이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하기 욕구를 잘 파악해 들어주는 사람이 매력을 끌기 마련이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 전략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펼치게 해야 한다. 상대가 충분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관심을 기울이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한다. 속마음을 내게 드러낸다는 것은 곧 내가 그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빼앗으려거든 먼저 주어야 하는 게 이치다. 나의 귀를 주어야 상대의 말을 뺏고 마음도 얻는다. 내가 듣는 만큼 상대방은 말한다. 내가 듣기에 집중할 때 상대도 말하기에 집중하며 내가 진심을 담아 들을 때 상대도 진심을 담아 말한다. 듣기가 말하기를 이기며 화자가 아닌 청자가 마음을 얻는다. 말을 잘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강함의 기법이요. 잘 듣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부드러움의 기법이다. 강함끼리 경쟁하는 세계에서 부드러움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틈새 공략이다. 노자의 표현으로는 은밀한 지혜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제가 101페이지 마음을 두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쉽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경청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말하고픈 자기 욕구를 이겨내야 한다. 달변가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관계의 비결로 경청을 뽑았다. 학창시절 그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남의 말을 오래 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는 게 많고 말을 잘해 자주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는 자기 말을 했다. 이를 고치기 위해 김대중은 침묵을 익혔다. 책상 앞에는 물론 집 화장실 벽과 손목시계 유리에도 침묵이라는 글자를 써 붙여 다녔다. 그러한 노력 끝에 비로소 경청을 얻을 수 있었다. 현실 정치란 관계의 극한인데 그런 정치계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이의 관계 비결이 바로 경청이다. 그런데 침묵이 경청의 전부는 아니다. 경청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차분함과 여유,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알맞게 마음을 드러내 반응해야 하며 상대의 의도와 속뜻을 읽는 해석의 기술과 안목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마음을 둔다는 것, 이는 상대의 말에
온 정성을 기울임을 뜻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들으면서 그 다음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신용일 뿐이다. 해서 저는 실은 이제 각각의 파트가 다 좋았는데 경청의 부분 한번 좀 읽어봤고요.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말의 내공, 그러니까 이 책은 솔직히 한번 읽고 나서 저는 솔직히 이제 학원에서 일 끝나고 왔는데 좀 이렇게 힘든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날도 있겠지만 좀 지치는 날도 있겠죠. 그럴 때면 책을 좀 다시 봤던 책이라 하더라도 읽어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꼭지가 크지 않아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한 꼭지나 한 두 꼭지 정도는 읽으실 수 있거든요. 해서 되게 작지만 저한테는 책에 또 이렇게 위로나 위안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뒷부분에 제가 이제 이 책은 특이하게도 실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성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성현들의 예시를 읽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네, 최근에 봤던 말의 내공에 관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